개장 전 80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이슈. 먼저 전일장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통해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 헤드라인, 미중 이번 주 스위스에서 무역 대화, 중국은 지준율 금리 내려 돈 풀기입니다. 자, 일단 미중 관세 전쟁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이 시간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시각으로 10일에서 11일 이번 주말입니다.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 대화를 갖습니다. 중국 측 인사로는요. 아직 세부적인 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 실세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큰 진전은 없을 거란 게 월가 중론이지만 일단 첫 공식적인 대화, 긴장 완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경기 부양에 나섰죠.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동시에 인하했고요. 소비, 농촌, 연금, 기술 지원책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종합 경기 부양 패키지 정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에 부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요. 관세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만연한 상황에서 안도감으로 작용했던 뉴스였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만나고 중국은 돈을 풀고 시사점은 뭘까요? 앞서도 언급을 했듯 G2 간의 극단적인 강대강 양상은 지나갔다는 거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145%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제품을 실은 화물선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관세가 정말 미국 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건데요. G2 모두 잃을 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을 두고는 이제 시작이다. 관세 협상 이후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선은 국내로도 향하게 되죠. 한국 경기 부양 가능성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 즉 한국은행의 5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경기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한국의 성장률 결국 1분기에 0.2% 역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는요, 1차 추경안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최대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나올 한국 관련 움직임들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했던 업종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의약품 관세 예고한 트럼프, K바이오주 줄 하락입니다. 말 그대로 줄 하락입니다. 이준의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직격탄이 예상되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위탁 생산 및 원료 의약품 기업들은 4에서 5%대 낙폭을 보였고요. 이 기업들 외에도 투자 심리 전반이 훼손되면서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려감은 일단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됐고 중요한 건 영향과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일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고는 주로 원료 의약품 위주의 CDMO를 실시 중이라 이는 판매 가격 인상으로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미국 공장 증설을 검토하진 않았지만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어제 주주 서한을 통해 현지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미 재고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해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국내 기업들은요, 특히 바이오텍은 미국 직접 판매보단 기술 이전 전략을 택하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직격탄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관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따로 있는데요. 어제 이 이슈도 글로벌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데 신임 FDA 국장으로 비나이 프리사드가 선임이 됐습니다. 안전 선호 인사로 그간 주장을 좀 짚어보면 임상을 4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FDA 허가 문턱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데요. 자, 다시 관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남았습니다. 반도체도요, 의약품과 같이 국가안보 영향조사가 시작됐는데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 시각 7일 간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어제 미국 측에 관세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고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관세는 아닙니다만 간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죠.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대체 어떤 규제를 내놓겠다는 건진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이 역시 국가별 협상 도구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월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관세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시죠. 올해 계속 잇따른 방산 쪽 수주를 알리고 있던 현대로템이 또 한 번의 수주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만 타이중시 도시철도 공정국과 철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4,248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로템은 차량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9.7%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2038년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타이중시의 두 번째 지하철 노선으로 대만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부담해 약 7조 6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종합 헬스케어 지주회사인 JW홀딩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회사인 JW 중해제약이 성장세를 타고 있고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 3%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외에도 자회사 토지 재평가를 통해 자산과 자복이 증가했고요. 또 파생거래 이익에 따른 영해 수입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요인들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 자세히 살펴보시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75억 원으로 9.7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1억 6,200만 원으로 2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요.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짚어봤던 두 개 공시 중에 현대로템 공시를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현대로템이 4,248억 원 규모의 대만 도시철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보면 계속해서 연일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주가 자체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런 추가적인 수주 소식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요번 그 수주 규모 자체가 2023년도 연간 매출 3조 8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 이상이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거든요. 상당히 유의미한 거고요. 이 부분이 도시철도 관련된 수주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 확대에 따른 수익 다변화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철도 부분에서 턴어라운드에 그러니까 이익이 좀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대로템 하면은 뭐 전차라든가 K2 이 방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 수소, 전기 열차 이런 것처럼 이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의 뉴스플로우가 강했지만은 근본 공시를 통해서 이 철도 시스템 부분에 이 다소 또 낮았던 주목도가 올라오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주 잔고의 어떤 증가 이에 따라서 중장기 실적의 어떤 가시성이 확보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철도가 주목 못 받았는데 요번에 철도가 주목이 되면서 포트폴리오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 기반 실적 성장 가시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관 수급이 유입되게 된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로템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 정책 수혜주 그리고 수주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 수주 공시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영훈 대표님께서 주목한 공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인도가 네. 주주 가치 제고 전략으로 연 2회 배당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측면이 최근 2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배당 공시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배당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이 기업 가치의 제고와 총 이익률이라는 자기자본 총 이익률이라 하는데요. 이 ROE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이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ROE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인데요. 이 장기적인 현금 배당 확대는 불필요한 유보 이익 축소를 의미하고요. 이익 대비 자기자본 효율,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신호로 봤을 때는 주주 환원의 강화가 곧 그 가치 재평가의 트리거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이 배당 정책을 선제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주주 중심의 경영 전환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요인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업 구조로 봤을 때는 어떤 구조의 최근에 그 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라든가 타이어 코드, 고수익 산업 자재 사업이 수익성 기반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라미드 회복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거죠. 특히나 더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은요, 재무 부담의 축소인데요, 이 자본 효율성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단기적으로 차입금 축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작년 2024년도부터 올해 2025년도까지 부채 비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여 에비타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 건전성 회복이 배당 확대와 맞물려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PBR 0.46배 정도 되는데 주가는 이제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배당 강화 그리고 소재 회복, 저평가 탈출 시도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할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 강화에 에비타 그러니까 감각적 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미 15%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네.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을 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요런 종목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방 쪽에서 어떤 사업적인 구조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와줬는데 강한 정책적인 상승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번에 배당이 들어온 거죠.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 그리고 모아가는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뉴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항공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항공 섹터 무려 4.72% 상승했는데요. 초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1,300원대로 떨어진 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항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리스비나 유류비를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유리하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41만 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한 점도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후 WTI는 종가 기준으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환율이 추가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간밤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만큼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KB증권에서는 대한항공과 관련해 원달러 환율 하락은 대한항공 손익에 긍정적이지만 현 주가는 그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항공 섹터 어떤 흐름 보일지 주시해 보시죠.
다음 소식은 방산주 관련 소식입니다. 전일장 방산 섹터도 3.03% 상당히 높은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키슈미르 지역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한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 국제사회는 비공인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에 이은 세 번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전쟁 같은 현재의 대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를 움직였던 이슈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가 날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관세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충돌을 하는 등 대외 변수는 여전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되느냐라는 걸로 그렇죠. 좀 제가 좀 느낌이 오는데요. 최근에 원화 강세의 배경을 보면은 대만 달러 강세와 함께 위안화 절상 흐름에 연동되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의 상승이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는 이제 분석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으로 외국인 수급에도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환차익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항공주 뿐만 아니라 여행 소비 업종까지도 그 수혜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항공주를 좀 주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항공주는 이제 환율 이외에도 감안을 해야 되는 이슈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국제 유가가 동반 최근에 하락하면서 이 항공업종 전반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환율 1,370원, 80원대와 더불어서 WTI 기준에서 2021년도 이후 최저 수준인 배럴당 57달러 때의 어떤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고요.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리스비와 유류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MRO라는 그 단어를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그 전년도에 이제 본권에서 하나오션을 말씀드릴 때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와의 협력 모멘텀이 있고요. 어떤 국방부 관계자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 MRO 업체들을 방문한 사실이 좀 기존에 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이 MRO 수주 효과는 대한항공, 한진칼 등 이 항공주와 방산 복합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율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목을 역시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유가의 하락, 그리고 MRO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적인 요인은 단기적인 어떤 이유로 좀 봐야 되는데요. MRO 사업 자체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 수주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여가 되는 상황이다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종목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대한항공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 민감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고 지금 MRO 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 쪽의 회복과 정비 사업의 수준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뭐 한진카드 봐야 되겠지만은 뭐 대한항공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주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건설업종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DL-ENC를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주는 연초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저희들이 HDC 현대산업개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DL-ENC 중심으로 한 건설업종의 멀티 모멘텀, 실적, 정책, 수급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설주가 최근에 실적 회복과 정치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건설 대표주가 이제 재평가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국내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대표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1분기 실적 개선세와 함께 대선 국면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뭐 DL-ENC라든가 GS건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DL-ENC를 주목하는 이유가 먼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저평가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배당 매력도 배당 성량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DL-ENC 바닥권일 때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